안녕하세요. 10분 만에 토익의 핵심을 공부하는 10분 토익입니다.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토익의 핵심을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10분 동안 집중만 잘하면 10분, 10분씩 공부해 나가면서 토익의 핵심 사항들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게 기초 강의인데 기초 강의 처음에 완전 생기초부터 할까요? 완전 생기초. 나 영어 몰라. 영어 몰라도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생기초부터 공부를 합니다. 자, 생기초부터 하나씩 공부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 기초 강좌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나 이제 중급이야. 내가 이제는 토익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중급 정도 수준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영어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완전 생기초부터 그냥 생기초부터 합니다. 영어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주어 동사만 와도 되는 문장, 주어 동사에다가 추가로 목적어라는 말까지 나와야 되는 문장. 목적어? 이게 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came, 나는 왔다. 나는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를 했어. 친구가 너 뭐하니? 너 지금 오고 있니? 나 왔어. 나 왔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 왔구나 하고서 할 말 다 했다고.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돼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반면에 I love 이런 말 같은 경우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나 사랑해 하는 순간 상대방은 긴장할 수 있지. 누구를? 나를? 그녀를? 그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누구를 사랑하는데 혹은 무엇을 사랑하는데 라고 궁금해해요. 아직 여기서 말이 안 가. I love 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목적어예요. 그래서 I love 하고서 her 이 정도까지 나와야 문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장을 끝내기 위해서 무엇을까지 나와야 되는 문장이 있고 그냥 무엇을이 필요 없어도 되는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 타는 남이라는 뜻이에요. 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반면에 얘는 자동사라고 그래요. 스스로 문장을 완성시켰어. 이런 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영어로 항상 두 단어나 세 단어로만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지. 이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I came 왔는데 내가 어떻게 왔냐면 빨리 왔어. quickly. 너 때문에 빨리 왔어. I came quickly. 얘는 뭐냐? 왔다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했거든. 문장은 완성되고서 부가적으로 한 얘기. 이렇게 부가적으로 하는 말을 가리켜서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부가적인 품사라는 뜻이에요. 없어도 되는데 이미 의미는 다 전달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나는 빨리 왔다 이렇게 하고서 근데 어떻게 왔냐면 차 타고 왔다고 해보자고. 차에 의해서 차를 타고 왔어요. 이때 이 by 같은 거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는요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앞이냐가 중요하겠지. 뭐 앞에 와야 되냐면 항상 명사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치사는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항상 와야 된다고. 그럼 전치사하고 명사는 항상 같은 쌍이겠네요? 그렇죠. 전치사와 명사는 같은 쌍이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구라고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해버려요. 더 쉽게는 전명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명구가 뭐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꼭 온다라는 거. 그래서 한 덩어리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전명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사나 전명구는 문장 끝나고 오는 부가된 것들이에요. 이럴 때 그럼 타동사에도 부사나 전명구는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ove her, 그녀를 사랑한다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항상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서. 항상이라는 이 말이 사랑한다라는 걸 부가적으로 얘기해요. 항상 사랑한다고.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서. 요 in 같은 게 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by나 in처럼 아주 짧은 단어예요. 짧은 단어로서 뒤에 명사랑 같이 와야지만 제대로 의미를 발휘하는 거. 내 마음 안에서 요 뒤에 명사가 왔네. 자, 이런 전치사 다음에는 꼭 뭐가 온다고?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고 해서 전명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어 문장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여러 가지 영어 문장들이 알고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형식이 좀 더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나고 부사나 전명구가 오는 형식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되겠네. 다음에 얘는 이제 평서문이고요. 명령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명령은 뭐 하라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을 할 때 명령문을 하면은 너는 네가 와라 이거잖아. 와라.
와라라고 동사를 얘기해야 되겠지. come, 와라. quickly, 빠르게. 여기서 come, 와라라는 말로 이미 명령을 했고, 여기서는 부가적으로 이제 부사나 전명구로 부가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문은 동사가 와야 되네. 동사가 오고 부사나 전명구가 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자동사였고 타동사라면은 목적어까지 오고서 뭔가 얘기가 또 돼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love her, 그녀를 사랑해라. 목적어 있어. 그녀를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라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녀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부가적인 말, 부사나 전명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해. 주어 빠지고 동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이 동사는 어떤 동사여냐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동사 원형, 즉 동사의 원래 모양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please, 제발 이런 말은 명령을 내릴 때 공손하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명령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뜻인데 명령문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고요. 동사 원형을 찾아봐. 동사 원형은 뭐예요? speak죠. 원래의 모양. 그래서 please speak quietly. 조용히 말해주세요. after 뭐 후에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명령문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초적인 그 문장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명령문까지 살펴봤는데 이런 문장들 안에 들어가는 품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시간에는 명사와 대명사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이문수, 내 이름. 혹은 토익 시험할 때 토익 이름, 이 초크 이것도 이름이죠. 이런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가리켜서 명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름이라는 것 뜻보다는 이런 이름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디에 문장에 어디에 오느냐를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영어 문장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자, 주어 자리 여기 주어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다.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게 뭐죠? 전치사 다음에는 꼭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와야 된다고요. 이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를 어려운 말로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전치사의 목적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세요. 그게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명사는 어느 자리에 온다고? 주어,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다. 그 다음에 명사의 좀 특이한 경우인데 명사와 명사가 결합이 되면 하나의 명사가 새로운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자동차라는 명사에다가 회사라는 명사를 결합해서 자동차 회사라는 새로운 명사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복합명사라고 그래요. 그럼 복합명사는 명사 여러 개를 그냥 같이 붙이면 다 복합명사인가요? 복합명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의미가 연결이 돼야 돼요. 자동차 회사는 말이 되잖아. 그런데 car, animal 이런 건 자동차 동물? 아니, 자동차 동물이라는 게 어딨어. 이런 거는 복합명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혼자서야 뭐 자동차 동물 내가 만들었어요 할지 모르지만 의미가 전달이 돼야지. 그래서 얘는 복합명사는 의미 있는 명사들의 결합이어야 된다 이거고 다음에 대명사를 공부해 볼게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랑 똑같아요. 명사를 대신 써서 주어,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온다. 같은 급이에요. 명사나 대명사는. 근데 이 대명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주어 자리에 오는 거를 주격이라고 그래요. I, you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목적어 자리에만 오는 것은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고요. 소유 대명사는 뭐뭐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뭐뭐의 것. 나의 것, 너의 것, 우리의 것, 뭐 이렇게 것.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는 셀프 시리즈, 스스로, 내 스스로, 너 스스로 하는 스스로 시리즈를 제기 대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자, 대명사는 명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소유격은 좀 특이합니다. 나의 이렇게 하면 나의 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차라는 건데 차가 어떤 차라고? 내 차라고. 차를 꾸며줬네. 차를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서 그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유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형용사라고 하거든.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해준다고, 수식해준다고. 이 형용사, 대명사 중에서, 대명사는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 대명사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뭐다? 소유격이다. 요거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your 하고 블랭크 뭐 이렇게 나갔다. your가 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다음에는 얘가 형용사니까 뒤에 뭐가 와요? 명사가 와서 너의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명사는 프로포즈, 프로포절 중에서는 프로포절이 답이겠죠.
너의 제안 이렇게 되겠지. 제안서. 다음에 angel in blank. in 전치사 나왔네. 전치사 다음에는 뭐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 그런데 angel in 뭐라고 그래? 카페 이름이잖아. angel in us라고 하잖아. 왜 us를 쓸까요? we, our 이런 거 안 쓰고 목적격을 쓰는 이유는 전치사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즉 목적격. 대명사 중에서는 전치사 다음에는 뭘 써야 된다? 목적격을 써야 된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품사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